함수 수업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챕터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관계. 어,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관계인데 2차 방정식에서 실근 그리고 2차 함수에서 x축과 만나는 교점의 x좌표, 이 두 개가 같다는 원리다. 2차 방정식에서는 실근과 2차 함수에서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렸을 때 x축과 만나는 교점의 x좌표는 서로 같은 거다.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fx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 이런 2차 함수 그래프를 생각을 해볼게. 그때 이 점에 주목을 해볼래? 지금 내가 표시한 점은 x축과 만나는 교점이죠. x축과 만난다. 근데 이 x축이라는 것은 y는 0이라는 직선이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교점이라는 것은 그 x좌표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y좌표가 0이 되는 점들인 거지. 그래서 y좌표가 0인 것들이니까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은 0이다. 그렇지? y가 0이다. 그런 x의 값을 계산을 하자. 그래서 는 0으로 놓고서 방정식을 풀어보면 저 만나는 교점의 x좌표를 구할 수 있게 돼. x-1하고 x-3으로 인수분해가 돼서 x의 값은 2라고 3이다. 이렇게 실근이 구해졌지. 근데 x가 2라고 3이라고 나왔다는 얘기는 어느 한 점의 x좌표는 1인 거고 또 다른 점의 x좌표는 3이란 사실이야. 그래서 여기를 경계선으로 했을 때 왼쪽은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린 거고 오른쪽은 2차 방정식인 건데 방정식의 실근이 교점의 x좌표와 동일하다. 이 사실을, 이 원리를 확인할 수가 있겠다. 됐어? 그래서 지금은 fx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 이걸 가지고서 확인을 해본 거고, 그럼 이번에는 이런 그래프도 한번 생각을 해볼까?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자, 이거는 분명히 아래로 볼록인 것까지는 알겠죠. x제곱의 계수가 플러스니까. 근데 x축의 위치가 어디 있느냐? 그거를 알고 싶어. 그럼 그때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는 0. 이 방정식을 풀어가지고 근을 한번 구해보자. 자, 이거는 x-2의 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됐던 거라서 x의 값은 2. 중근으로 나오게 돼. 중근. 중복된 근이다. 그래서 지금처럼 중근을 갖는다는 얘기는 x축이랑 만나는 점이 한 점 접하는 건데 그 점의 x좌표가 바로 2라는 것이다. 그런 뜻이다. 그래서 지금은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고, 그럼 숫자 하나를 좀 바꿔가지고 이번에는 자, 여기 상수 부분을 플러스 5라고 해서 한번 또 확인을 해볼 거야. 뭘 확인을 하냐면 x축의 위치를. 그럼 x축의 위치, x축과 만나는 교점 이런 걸 찾기 위해서 우선은 방정식을 풀어보겠다 해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거는 판별식이 0보다 작은 상태, 그러니까 실근을 갖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근을 갖지 않는다는 거는 X축과 만나는 교점이 없을 거다, 그런 뜻이야. X축과 만나는 교점이 있어가지고 그거의 X좌표가 실근이 되는 건데, 실근이 없다는 건 교점이 없는 거다, 그런 뜻이란 말이야. 그래서 지금 이 fx 세 개를 확인을 해봤는데 마지막 부분에 있는 상수만 바꿔서 그려본 거지. 플러스 3, 플러스 4, 플러스 5 이렇게. 이 x제곱 마이너스 4x까지는 동일한 상태에서 상수만 한 번씩 바꿔봤어. 그랬더니 세 개의 그래프가 구분이 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한 점에서 접한다. 안 만난다. 근데 이것들은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었던 사실이냐 하면은 바로 방정식을 풀었을 때 근을 어떻게 가지느냐. 서로 다른 두 근을 가진다면은 교점도 당연히 두 개가 되는 거고, 그 교점의 x좌표가 방정식의 실근과 동일한 거지. 그러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클 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자, 이렇게 중근을 갖게 되면 그래프를 그릴 때는 접하게 돼. 그래서 이 중근이 바로 접점의 x좌표 이렇게 돼. 이런 그래프는 판별식이 0일 때 이렇게 x축에 접하게 그려진다. 자, 실근을 갖지 않지. 판별식이 0보다 작으니까 x축과 안 만난다. 이렇게 되더란 얘기야. 그래서 지금 이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은 여러분 수업 자료에 있는 것처럼 그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그래프라는 박스에 있는 내용 그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다. 한번 확인해 보고 나서 이제 보기 문제들 풀어보기로 합시다. 그러니까 2차 방정식 ax제곱 bx 플러스 c는 0, 그리고 이번에는 fx는 그러니까 2차 함수.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판별식이 0보다 크면은 서로 다른 두 실근, 간편하게 실근이 두 개요 이렇게 적자. 그럼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은 x축과 만나는 점이 두 개가 된다. 판별식이 0이 되면은 중근을 가지게 돼. 서로 다른 실근은 한 개가 되는 거지. 그때 그래프는 접하게 되는 것이고,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은 실근을 아예 갖지를 않아. 실근을 갖지 않는다는 얘기는 x축과 안 만나더라. 이게 이제 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야. 특히 이 교점의 x좌표는 교점의 x좌표 방정식에서의 실근 서로 같은 거다. 자, 그럼 이렇게 정리해 놓고 나서 보기 문제들을 하나씩 살펴보기로 하자. 먼저 보기 1번부터 보자. y는 x제곱 마이너스 2kx 플러스 4. 자, 이런 이차함수가 있는데 이제 이게 x축이랑 어떤 식으로 만나느냐, 두 점에서 만나느냐, 접하느냐, 안 만나느냐 이런 걸 파악해 보고 싶어. 그럼 그때는 판별식을 확인해 보면 되겠다. 자, 여기는 1창의 계수가 짝수인 상태니까 판별식이 k제곱 마이너스 4가 되겠어.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크다면은 k의 제곱 마이너스 4가 0보다 큰 거니까 k의 범위가 마이너스 2보다는 작고 2보다는 클 것이다. 자, 이때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가 되겠다. 그럼 이제 판별식이 0이 된다. k제곱 마이너스 4가 0이 된다. k의 값이 마이너스 2 또는 2가 될 때지. 이거는 x축이랑 접할 때 상태인 것이다. 그럼 이 판별식이 0보다 작다면, k제곱 마이너스 4가 0보다 작다면 k의 범위가 마이너스 2하고 2 사이가 될 텐데요. 이거는 x축과 안 만날 때인 것이다. 어때? 보기 문제 이해할 수 있겠지? 자, 그럼 이제 보기 2번을 한번 보자.
이차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 두 점에서 만난다. 2차 함수 y는 2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k를 그리는데 만나는 점의 좌표가 한 점은 알파, 0, 또 다른 점은 알파 플러스 1, 0이다. 이렇게 됐단 말이야. 그럼 이 상황을 이렇게 바꿔볼 수가 있는 거지. 2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k는 0. 방정식. 이 방정식의 실근이 알파와 알파 플러스 1이다. 이렇게 말해요. 알겠죠? 그러니까 함수와 방정식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야. 그럼 여기에서 k나 알파의 값을 구하려면은 우리가 2차 방정식에서 배웠던 근과 계수의 관계를 활용하면 되겠다. 그래서 알파하고 알파 플러스 1을 더하면은 3이 될 것이고, 알파하고 알파 플러스 1을 곱하면은 2분의 k가 되는 거니까 어때? 알파의 값을 구하면 1이 되는 거지? 그리고 알파가 1이면은 k는 계산 또도독 하면은 4.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번 페이지에서 핵심 내용은 그래프를 그렸을 때 x축과 만나는 교점의 x좌표는 방정식에선 실근과 동일한 것이다. 그러니까 교점의 개수는 실근의 개수랑 동일하다. 그렇게 내용을 정리해 볼 수 있겠다. 포물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 이걸 이제 생각을 해보겠다. 자, 그럼 먼저 네모 1번. 포물선과 직선의 교점. 그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을 한번 읽어보자. 포물선과 직선의 교점의 좌표는 연립방정식의 해이다. 그렇게 연립방정식의 해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해 볼 수 있겠다. 포물선이 y는 fx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이 직선을 y는 gx라고 할게. 그리고 교점이 있다고 하자. 교점. 이 교점의 x좌표가 알파다라고 하면 어때? 이 점은 x좌표가 알파일 때 y좌표는 f알파입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x좌표가 알파일 때 y좌표는 g의 알파입니다. 그래도 다 맞는 말인 거잖아. 왜 그러냐면 fx 위에 있는 점이기도 하고 gx 위에 있는 점이기도 하고 그렇게 되니까. 그쵸? 그러니까 교점이라면은 f에다가 알파를 집어넣거나 g에다가 알파를 집어넣은 게 같겠구나. 그럼 교점의 x좌표를 구한다는 거는 fx는 gx 이렇게 방정식을 만들어서 풀었을 때 그 해가 교점의 x좌표가 되는 거로다. 그렇게 말이야. 그러니까 다시 한번 y는 fx랑 y는 gx 그래프가 있고 그 교점의 x좌표가 알파라면은 fx는 gx다. fx-gx는 0이다. 이 방정식의 실근이 바로 알파가 될 것이다. 교점의 x좌표하고 방정식의 실근은 동일한 것이다. 그게 이제 기본 원리란 말이야. 자, 그럼 이제 보기 1번을 한번 봐볼래? 두 함수 그래프의 교점의 좌표를 구하여라.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은 2차 함수야. 2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 그리고 동그라미 2번은 4x 마이너스 1 직선이지. 근데 교점의 좌표를 구하고 싶어. 어떻게? 두 개가 서로 같다라고 방정식을 만들어주면 돼. 그러니까 2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는 4x 마이너스 1이다. 그래서 이 방정식의 근을 구합니다. 1, 2, 1, 3 인수분해가 되는 걸 보니까 x-1, 2x-3은 0 이렇게 돼. 그래서 1과 2분의 3이 근으로 나오게 된다. 자, 그러니까 교점 한 점에 교점이 두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x값이 1이야.
그러면 y는 4x-1에다가 대입을 했을 때 y좌표는 3으로 계산이 되고, 또 다른 한 교점은 x좌표가 2분의 3인데 여기다가 대입해서 정리를 해보면은 6에서 1을 빼니까 5가 된다. 이렇게 교점이 구해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더 부연 설명을 해보자면은 y는 2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 이런 포물선이 이렇게 있을 때 y는 4x 마이너스 1이라는 직선이 있고 서로 만나는 점이 두 개가 있더라. 그 중에 하나는 1,3이고 그 중에 하나는 2분의 3,5가 되더라. 자, 이렇게 이제 그래프의 내용을 분석해 볼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포물선과 직선 둘이 어떤 관계냐? 이거는 방정식을 풀었을 때 근의 개수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위치 관계를 파악할 수가 있었다. 그렇게 이제 정리가 되겠다. 두 번째 페이지의 두 번째 박스, 포물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가 정리되어 있는 부분이 있지? 이렇게 이제 해볼 수가 있겠다. 포물선 y는 ax의 제곱 bx 플러스 c, 그리고 직선 y는 mx 플러스 n. 지금처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그러니까 교점이 두 개. 자,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ax 제곱 bx 플러스 c는 mx 플러스 n. 자, 이렇게 이제 방정식을 만들었을 때 실근이 두 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럼 실근이 두 개니까 이 방정식 판별식이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는 증거가 되겠다.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는 증거가 돼. 자, 이렇게 접한다면 이때는 판별식이 0이 된다는 것이지. 안 만난다면 이 방정식의 판별식이 0보다 작다는 뜻이고. 알겠죠? 그래서 포물선과 직선이면은 서로 같다라고 놨을 때 만들어지는 방정식. 이 방정식에서 판별식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두 포물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가 정해지더라. 그 얘기야. 자, 그럼 이제 이 내용을 보기 2번을 통해서 한번 연습을 해보자.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x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럼 괄호 1번 y는 x 플러스 4하고는 어떤 관계인 것인가? 자, 그걸 확인해 보려면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x는 x 플러스 4. 자, 이걸 가지고서 방정식을 만들어 봐. 그리고 이 방정식에서의 무엇을 확인해 보면 되겠니? 바로 판별식이죠. 지금 이거 판별식은 1-4를 계산해서 마이너스 3이 돼. 마이너스. 안 만난다는 뜻이지? 그래서 괄호 1번에서는 만나지 않는다. 판별식이 0보다 작다는 것은 포물선과 직선이 만나지 않는다는 뜻이다. 자, 그럼 이제 괄호 2번. y가 마이너스 x 플러스 4일 때. 그러니까 이 포물선과 이 직선이 어떤 관계냐? 그럼 우선 서로 같은 거라고 놓은 다음에 한쪽으로 이항을 해서 2차 방정식을 만들면 되는데, 자, 이 2차 방정식 말이야. 판별식을 확인해 보면 어떠냐? 2의 제곱에서 4를 뺀다. 판별식이 0이 된다. 판별식이 0이 된다는 얘기는 접한다. 한 점에서 만난다. 이제 그런 뜻이 된다는 거지. 괄호 3번. 괄호 3번이면은 이렇게 하면 되겠다.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x가 마이너스 2x 플러스 4랑 같다.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4가 0이다. 그럼 판별식이 25에서 16을 빼니까 9. 0보다 크지? 0보다 크니까 서로 다른 두 교점을 가진다. 그래.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야. 보기 3번도 이제 연습을 해볼 텐데 포물선하고 직선이 나와. 근데 이게 접할 때 이런 그림이지? 그러니까 이거는 판별식이 0일 때야. 그럼 어떤 방정식의 판별식이 0이 되어야 되는 거냐? 두 개를 서로 같다라고 하고 한쪽으로 이양을 했을 때 바로 이 방정식에서의 판별식이 0이 되면 되겠다. 이렇게 하라는 얘기야. 1 마이너스 5 플러스 k가 0인 거라서 이때 k 값은 4라고 정해주면 돼. 벡터 2차 방정식의 근의 분리, 이거를 이제 설명을 해줄게. 먼저 거기 수업 자료 보면은 그림이 3개가 나와 있는데 첫 번째 그림부터서 한번 보자. 첫 번째 그림의 이제 핵심 내용은 이참수가 이렇게 있는데, 그지? 이거를 fx는 ax제곱 bxc라고 할 때, 그때 x가 2인 좌표가 이렇게 이제 되는 경우, 요 그림부터서 한번 만들어 보자. 일단 이거를 말로 설명해 보면은 그래프가 그려져 있는데 만나는 교점이 둘 다 2보다 오른쪽에 있다. 그래서 ax제곱 bx 플러스 c는 0. 이렇게 방정식을 생각해 봤을 때 두 근이 모두 2보다 큰 경우야. 방정식의 근은 교점의 x좌표하고 동일하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 방정식의 근을 알파하고 베타라고 한다면은 이 점이 알파, 0, 요 점이 베타, 0이라고 할 수 있지. 근데 둘 다 2보다 오른쪽에 있잖아. 그래서 말로 설명하면은 두 근이 모두 2보다 크다 인 상태가 돼. 그럼 이렇게 되기 위한 조건들은 뭐가 필요하냐? 첫 번째, 우선은 근이 존재해야 돼. 실근이. 그러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조건이 우선 필요해. 그리고 두 번째는 f의 2. 그러니까 f의 2라는 것은 이 그래프를 그렸을 때 x가 2일 때의 점의 좌표. 자, 이게 바로 2,f2가 되는 거지. 근데 이 점은 x축보다 위에 있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f2가 0보다 크다. 그럼 이제 다 된 게 아니라 조건이 하나 더 필요해. 이번에는 이 그림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자. 두 번째 그림인데, 자, 만약에 2가 이렇게 위치가 한다면, 두 번째 그림을 좀 자료에 있는 거랑 비슷하게 그리도록 하자. 자, 그림이 이렇게 그려진다면 이 그림도 한번 잘 봐봐.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은 상태지? x축이랑 만나니까. 그리고 f의 2도 어떠니? x가 2일 때 그래프 위의 점. 이게 이제 바로 2,f의 2가 되는 점인데 이것도 x축보다 위에 있잖아. 그러니까 f2도 0보다 커. 두 조건을 동일하게 만족을 시키고 있어. 하지만 여기서는 두 근의 위치가 어때? 2보다 왼쪽에 있어. 그러니까 지금은 두 근이 모두 2보다 크다가 아니라 두 근이
모두 2보다 작은 상태인 거야. 그럼 이 둘을 결정짓는 이제 마지막 한 방이 뭐냐? 그거는 축의 위치가 되겠다. 그래서 축의 위치가 2보다 크다면은 두 근이 모두 2보다 큰 것이 되는 것이고, 자, 이쪽은 어때? 축의 위치가 2보다 작다면 그때는 두 근이 모두 2보다 작은 것이다. 이 축의 위치에 따라서 두 그림이 구분이 되겠다. 자, 그럼 두 근이 모두 2보다 크다, 두 근이 모두 2보다 작다, 두 가지 상황을 확인을 해봤는데, 이제는 그 두 개가 아닌, 그러니까 두 근 사이에 2가 있다, 이런 그림을 확인을 해보자. 이렇게 두 근 사이에 2가 있는 그런 경우는 판별식이나 축의 위치 이런 거는 필요가 없고 오직 하나의 조건만 만족하면 돼. 2를 집어넣었더니 0보다 작다. 아래로 볼록인 이차함수에서 2를 집어넣는데 그 점이 x축보다 아래쪽으로 형성이 된다면 두 근 사이에 2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래서 2차 방정식에서 두 근의 위치를 지금처럼 그래프의 형태를 가지고서 판단할 수 있는 건데, 각각의 이 조건들을 암기해야 되겠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 또 기억해 둘 거는, 두 근이 모두 2보다 크거나 작을 때는 조건들이 여러 가지가 필요해. 판별식도 필요하고 축의 위치도 필요하고. 하지만 두 근 사이에 있다, 이때는 조건이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나중에 문제를 풀다가 이 세 가지 그림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 근데 그럴 때는 가장 우선으로 생각해야 되는 게 두 근 사이에 뭐가 있다. 이 조건을 우선 사용하면은 안 해도 되는, 불필요한 일들을 안 해도 돼. 여기서는 막 판별식도 확인하고 축도 확인하는데, 이걸 먼저 사용하게 된다면은 판별식이나 축을 확인하지 않아도 되니까 문제를 풀 때는 더 효율적으로 되겠어. 여기까지는 기본적인 원리 설명이 끝났고, 이제 기본 문제들을 하나하나 또 설명해 주도록 할게요. 자, 기본 문제 1번부터서 보자. 포물선이 3개가 있는데, 괄호 1번, 세 포물선이 모두 x축과 만난다. 괄호 2번은 적어도 하나는 x축과 만난다. 그러니까 x축과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는 건데, 괄호 1번처럼 모두라고 돼 있는 거랑 괄호 2번처럼 적어도 하나를 만족시키면 되는 거는 어떻게 하는가, 이제 거기에 집중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첫 번째 포물선, 판별식 D1이라고 표시했을 때 a제곱 마이너스 4. 그럼 이 판별식, 첫 번째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는 a의 범위가 마이너스 2보다는 작거나 같고 2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렇게 이제 구해지는 거고, 두 번째 이차 함수. 자, 이 함수의 판별식은 D2라고 해볼게. a제곱 플러스 3a가 되겠어. 그럼 이것도 x축과 만난다. 그러려면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데, 그걸 정리해보면 a는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고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정리가 돼요. 그리고 마지막 이차 함수. 자, 이거는 세 번째 판별식이라고 해보자. a-1의 제곱에서 2a제곱 마이너스 6a 4를 뺀다.
그럼 여기서도 만나려면은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좀 복잡한데 정리를 해보면은 마이너스 a의 제곱 플러스 4a 그리고 마이너스 3이 되겠어.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3이 0보다 작거나 같다. a 마이너스 1, a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세 번째 판별식에서 얻어낸 a의 값의 범위는 1에서 3까지. 이렇게 세 가지 범위를 구해봤죠. 그럼 수직선에 나타내 볼게.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고 2보다 크거나 같다. 여기는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고 0보다 크거나 같다. 1에서 3까지. 자, 수직선의 표시까지 됐지?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괄호 1번 같은 경우는 모두 x축과 만난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세 가지 범위를 모두 만족하는 공통된 부분을 찾아야 돼. 그래서 세 군데를 모두 만족시키는 공통된 부분. 괄호 1번의 정답은 2보다는 크거나 같고 3보다는 작거나 같다. 그렇게 정해주면 되고, 이제 괄호 2번은 적어도 하나는, 그러니까 적어도 하나는이니까 그 공통된 부분이 아니라 어느 한 범위라도 만족만 시켜주면 돼. 그래서 적어도 하나라도 만족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고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전체를 다 포함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괄호 2번에서는 정답을 마이너스 2보다는 작거나 같고 0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정하면 되겠다. 그러니까 아직은 수하에 나오는 집합을 안 배웠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우리가 소인수분해 가지고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 구하는 그런 거 있죠. 그래서 괄호 1번 모두 만족한다 그러면은 마치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그런 거랑 비슷하고, 적어도 하나 이렇게 돼 있으면은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것처럼 해당이 되는 부분들을 전부 포함하는 그런 범위를 구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어. 그럼 이번에 이제 기본 문제 2번을 보자. 먼저 이차함수의 그래프가 지금처럼 주어져 있을 때 괄호 1번 fx는 1, 두 근을 알파하고 베타라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 fx는 1, 두 근을 알파하고 베타. 이거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면 되겠다. 아까 우리가 했던 거를 거꾸로 이제 거슬러 올라가는 건데, y는 fx하고, 자, 이거는 좀 원리적인 설명을 해볼 테니까 먼저 찬찬히 잘 들어봐. y는 fx하고 y는 gx. 교점의 좌표를 구하고 싶어. 그럼 fx는 gx라고 해가지고 실근을 구하게 되면, 이 방정식의 실근을 구하게 되면 그게 바로 교점의 x좌표하고 똑같단 말이야. 근데 지금 우리가 이걸 거꾸로 하자는 얘기지. 뭐냐면 fx는 gx라고 방정식에서 실근을 구한다는 거는 등호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y는 fx 따로 그리고 y는 gx를 따로 그렸을 때 그 교점의 x좌표를 구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야. 응? 등호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하나는 y는 fx, 이쪽은 y는 gx 이렇게. 자, 그럼 여기서도 그렇게 할 수 있어. fx는 1이라고 그래서 좀 어렵게 생각하는데, 이 등호를 기준으로 해서 y는 fx의 그래프와 또 이쪽은 y는 1 그래프를 그렸을 때 교점, 그 교점의 x좌표가
하나는 알파고 하나는 베타라는 뜻이다. 이렇게 내용을 바꿔볼 수가 있는 거지. 같은 뜻이야. fx는 1에서 근이 알파고 베타란 말이라. 알겠죠? 등호를 기준으로 해서 따로따로 그려보는 거야. 그래서 저기서도 y는 fx가 이미 그려진 상태지? 근데 이때 어떤 것과의 교점이냐면 y는 이렇게 직선을 그렸을 때 생기는 교점. 그때 x좌표를 알파, 베타라고 하자. 그런 뜻이야. 알겠죠? 자, 그럼 이제 알파하고 베타를 더해야 되는데 그 값을 직접 구하는 것보다는 2차 방정식은 축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다. 이 원리를 이용하는 게 더 편리하겠어. 자, 봐라. 가운데 축이 이렇게 있으면 마이너스 1하고 3 한 가운데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그래프에서 한 가운데 있는 값을 구한다. 마이너스 1, 3을 더해서 2로 나누어서 구해주면 돼. 그래서 한 가운데 있는 축의 위치는 x값이 1인 거야. 그럼 알파하고 베타도 x는 1을 기준으로 해서 대칭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알파하고 베타를 더해서 2로 나누어도 1이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알파하고 베타를 더하면 2가 된다. 그런 식으로 마무리를 해주면 되겠어. 자, 이차함수의 대칭성을 이용했고 그 다음에 등호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래프를 따로따로 그린다라고 생각한다. 자, 그럼 이제 괄호 2번을 한번 보자. 괄호 2번은 f의 x 플러스 2는 0. 이 방정식에서의 합과 곱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다. 자, 그럼 여기서부터 생각을 해보자. 지금 이 fx가 x축이랑 만나는 두 점이 마이너스 1하고 3이잖아. 그러니까 저 얘기인 즉슨 fx는 0이라고 했을 때 이 방정식의 근이 마이너스 1과 3입니다. 그런 뜻이야. 그러면은 x 플러스 2를 집어넣었을 때 근을 x1하고 x2라고 했을 때 이 둘 비교를 해보자. 자, fx는 0의 근이 마이너스 1하고 3이란 얘기는 f의 마이너스 1, 그 값이 0이고 f의 3, 이것도 0이란 말이거든. 그럼 위에는 어떻게 되냐? 방정식의 근이라는 거는 x 대신에 집어넣었을 때 성립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x1 플러스 2 하면 0이 되고 x2 플러스 2 하면 0이 된다는 얘기야. 자, 그러니까 어때? 마이너스 1하고 x1 플러스 2는 같은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지? f라는 통에다가 집어넣는데 둘 다 0이 되게 하고 있잖아. 그렇듯이 3은 x2 플러스 2하고 같은 거라고 보면 돼.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은 x1 플러스 2하고 같은 거고 3은 x2 플러스 2랑 같은 거니까 그럼 x1과 x2의 값 확실하게 정해볼 수가 있겠다. 본 문제 3번을 보자. x제곱 마이너스 4x 포물선하고 mx 마이너스 9 직선이 교점이 없는 경우, 교점이 한 개인 경우, 교점이 두 개인 경우 m의 값의 범위를 구하여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하면 돼. x제곱 마이너스 4x는 mx 마이너스 9 이 방정식부터서 시작하면 되겠다. 자, 이렇게 해서 만든 방정식의 판별식 m제곱 플러스 8m 마이너스 20 그러니까 m 플러스 10 곱하기 m 마이너스 2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게 판별식이 되겠어. 그럼 괄호 1번 교점이 없다. 이 범위를 구할 때는 판별식이 0보다 작을 때, 그치?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작을 때니까 마이너스 10보다는 크고 2보다 작다. 자, 괄호 2번. 교점이 한 개이다. 이거는 접하는 경우 판별식이 0이 되는 때가 되겠다. 그래서 m의 값이 마이너스 12다. 교점이 두 개다. 그럼 판별식이 0보다 클 때인 거지? 그때 m 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10보다는 작고 2보다 크다.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어. 기본 문제 4번을 보자. 포물선이 두 개가 있는데 어느 하나의 직선이 y는 x제곱에도 접하고 y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8에도 접한다. 그런 내용이야. 그러니까 선이 하나가 이렇게 있는데 y는 x제곱도 접하고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8도 접한다. 이런 상태. 알겠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처리하면 되겠다. y는 x제곱 그리고 y는 ax 플러스 b. 이 둘이 접한다. 동시에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8 ax 플러스 b 이 둘도 접한다.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방정식의 판별식 0이 되어야 돼. 여기서도 이렇게 만들어 놓은 방정식의 판별식 0이 돼야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제 a제곱 플러스 8a 플러스 16 마이너스 32 플러스 4b는 0 이렇게 되죠. 이 식도 만족하면서 이 식도 만족해야 된다. 연립방정식을 풀어라는 건데 4 곱하기 b를 마이너스 a제곱이라고 바꿔볼 수가 있겠다. 그러니까 a제곱 플러스 4b가 없어지면서 8a는 16. a의 값이 구해져. 그럼 a가 2가 됐다면은 4b는 마이너스 4. 그래서 b의 값은 마이너스 1로 구해지잖아.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 이 공통 접선의 방정식은 2x 마이너스 1 이렇게 끝내주면 돼. 그러니까 이렇게 둘이 접하고 이렇게 둘이 또 접하는 거다. 그걸 만족하는 거는 연립방정식을 풀었을 때 근을 구하는 게 된다라고 정리하면 되겠다. 오늘 보자. x제곱 마이너스 1의 절대값 마이너스 1은 a. 이때 이제 실근의 개수 구하는 문제야. 이게 근데 방정식으로만 풀어서는 해결하기가 어렵지. 절대값도 있고 문자 a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는 그래프로 바꿔가지고 교점의 개수로 구하는 게 방법이야. 그럼 그 원리는 어떻게 되느냐? 아까도 보기 문제에서 잠깐 했던 건데 한 번 더 설명을 해줄게. 자, y는 fx하고 y는 gx의 교점의 개수를 구하고 싶어. 그래프 두 개, 교점의 개수. fx는 gx라고 해서 방정식이잖아. 실근의 개수를 구하면은 그게 바로 일치한다. 그거 아까 했었지? 근데 여기서는 그걸 거꾸로 하는 거란 말이야. 뭐냐면은 fx는 gx라고 했을 때 실근의 개수를 구하고 싶다. 그러면 등호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y는 fx를 따로 그리고 y는 gx를 따로 그려서 교점의 개수를 구해줘도 일치한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도 이거를 좀 더 간단하게 해결하는 방법은 이렇게 이를 이항을 해놓은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1의 절대값 그래프와 a 플러스 1 이 둘이 어떤 식으로 교점을 갖느냐 그거를 파악하는 게 간단하겠다 그 말이야. 자, 그럼 이제 이 절대값이 들어있는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다. 절대값이 없는 상태의 그림을 그려. 그럼 이게 x 플러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가 되는 거라서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그치? x절편은 1하고 마이너스 1, y절편은 마이너스 1이 되는 이런 상태의 그래프가 돼. 근데 거기에다가 절대값을 붙였어. 그럼 그때 이 그래프를 만드는 요령은 뭐냐면은 x축보다 밑으로 내려온 부분 있지? 이거를 대칭 이동을 해서 이렇게 위로 끄져 올리는 게 방법이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1, 1, 1 이렇게 있을 때 원래 x축보다 위에 있던 부분은 그대로 놔두면 되는데 밑으로 내려온 부분을 위로 이렇게 올려줘야 된다. 이게 요령이라는 거야. 근데 얼마 전에 교과서가 바뀌게 되면서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는 이런 그래프를 그리는 내용이 나오지는 않아. 근데 2학년, 3학년 올라가게 되면은 어느 틈엔가 이게 나오거든. 그러니까 지금처럼 외워놓으면은 충분히 써먹는 데는 지장이 없겠다. 그래서 이제 y는 x제곱 마이너스 1의 절대값 그래프를 그렸다. 이제는 a 플러스 1인데 y는 a 플러스 1이면 상수함수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x축에 평행한 직선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 a 플러스 1이 1보다 크다면, 그치? y 값이 1보다 크다면 만나는 점이 2개가 된다. 그럼 a 플러스 1이 1이 된다면 만나는 점이 3개가 되는 거지. a 플러스 1의 값이 0보다는 크고 1보다 작다면 보이니? 4개. a 플러스 1이 0이 된다면 그럼 x축하고 동일한 게 되지. 그래서 만나는 점이 2개. a 플러스 1이 0보다 작다면 만나는 점은 없다. 이렇게 먼저 그래프의 내용을 조사해 볼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이걸 토대로 해서 정답을 만들어 나가주면 되겠다. 그러니까 정답을 적는다면 이렇게 되겠어. a가 0보다 크면 교점이 2개. 그렇지. 여기는 a가 0이면 교점이 3개. 또 여기는 양변 마이너스 1을 해주면은 a의 범위가 마이너스 1과 0 사이면은 교점이 4개. a의 값이 마이너스 1이 되면은 교점이 2개.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은 교점은 없다. 자, 정답은 이렇게 정리해 주면 되겠다. 그래서 fx는 gx, 실근의 개수를 구하고 싶은데 여의치 않다면은 등호를 기준으로 2개로 나눠서 y는 fx와 y는 gx의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교점의 개수를 세서 실근의 개수를 세는 효과를 만들 수가 있는 거다. 6번을 보자. 자, 이 문제에서 주인공은 이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2mx 플러스 3m은 0이다. 2차 방정식인데 이런 세 가지 조건에 맞는 m의 값의 범위를 구해야 돼. 그렇다고 이걸 근의 공식으로 근을 구하는 건 방법이 안 되겠지. 그래서 이제 취하는 방법은 그래프의 형태를 가지고서 문제를 풀어보는 거야.
이거를 fx라는 이차함수라고 생각하면 아래로 볼록일 텐데 두 근이 모두 1보다 크다 그러면은 1이 요런 위치가 되게끔 해주면 되겠어. 그리고 두 근이 모두 1보다 작다라고 하면은 이번에는 교점보다 오른쪽에 1의 위치가 있는 것이고, 그럼 이거 두 개 먼저 정리를 해보자. 자, 두 근이 모두 1보다 크다. 그럼 필요한 조건이 우선 첫 번째,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을 것. 두 번째, 1을 집어넣은 것이 0보다 클 것. 그치? 세 번째, 하나 더 필요한데 바로 축이야, 축. 축의 위치가 1보다 클 것. 이렇게. 그럼 구체적으로 값을 한번 구해보면은 이제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m제곱 마이너스 3m이 0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여기서 아이고 나오게 되는 m값의 범위는 0보다는 작거나 같고 3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렇게 정리가 돼. 그 다음에 x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1-2m 플러스 3m 이게 이제 0보다 크지? 그래서 이번에는 m이 마이너스 1보다 크다. 그리고 축의 위치. 이제 축의 위치를 구하는 방법은 2차 함수가 ax제곱 bx 플러스 c라고 되어 있을 때 마이너스 2a분의 b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하면 돼. 그래서 이번에는 축의 위치가 m이 되겠다. m이 1보다 크다. 그래서 0보다 작거나 같고 3보다 크거나 같다. 마이너스 1보다 크다. 1보다 크다. 이 세 가지를 모두 만족하는 범위를 답으로 정해주면 되겠다. 그래서 수직선에서 만들어 보면은 0보다는 작거나 같고 3보다는 크거나 같다. 마이너스 1보다 크다. 1보다 크다. 어떠냐? 모두 만족하는 거는 m이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어. 자, 그럼 이제 두 근이 모두 1보다 작다.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을 것. 1을 집어넣으면 0보다 클 것. 여기까지는 공통적인 거지? 근데 이제 축의 위치가 다르지. 축이 1보다 작아야 된다. 이렇게. 그럼 왼쪽에서 구해놓은 범위들을 좀 사용을 해보자. 판별식 하면은 m이 0보다 작거나 같고 3보다 크거나 같다. f1이 0보다 크다. 그럼 m이 마이너스 1보다 크다. 그 다음에 축은 m이 1보다 작다. 이렇게 정리가 돼. 그럼 이것도 수직선에서 해당되는 범위를 찾아보면은 자, 이번에는 여기가 되겠어. 그래서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0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게 괄호 2번 답이 되겠다. 자, 그럼 이제 괄호 3번으로 넘어가 볼까? 괄호 3번은 한 근은 1보다 크고 다른 한 근은 1보다 작다. 그러니까 그래프로 그려보면은 1을 사이에 두고 두 근이 이렇게 있는 상태야. 자, 이거는 필요한 조건이 하나만 있으면 돼. x에 1을 집어넣은 것이 0보다 작다. 이거 하나만 있으면 돼. 그러니까 1-2m 플러스 3m이 0보다 작다니까 결국 m은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겠다. 그래서 기본 문제 10-6번은 그 조건들을 모두 암기하고 있어야 된다. 꼭 외워서 풀도록 해라. 1번을 보자. 2차 방정식. 괄호 1번. 함수의 그래프로 나타내보자. 자, 이걸 2차 함수라고 그랬을 때 괄호 1번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거 그려보자. 한 근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고 다른 근은 1보다 크다. 어떻게 그리면 되겠어? 아래로 볼록이면서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돼.
한 근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고 다른 근은 1보다 크다. 맞죠? 그럼 이때 우선적으로 생각해 줘야 되는 게 바로 두 근 사이에 있는 1의 존재야. 두 근 사이에 1이 있다 하면은 이거는 판별식이나 축의 위치가 없어도 되거든. 그래서 그걸 먼저 생각해서 f의 1이 0보다 작아야 된다. 그리고 마이너스 1의 위치를 생각한다면 f의 마이너스 1은 0보다 커야 된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조건만 동시에 만족시켜 주면은 괄호 1번에 답을 만들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두 근 사이에 들어있는 거를 우선 생각하는 게 효율적이다. 그럼 f의 1이면 어떠냐? 2-2 m-1 플러스 m-1 이게 0보다 작다. 그래서 정리해 보면은 마이너스 m 플러스 3이 0보다 작으니까 m이 3보다 크다. 이렇게 범위가 구해지고 f의 마이너스 1 2 플러스 2의 m-1 플러스 m-1 이거는 0보다 커야 돼. 3m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니까 m 값의 범위가 3분의 1보다 크다. 자, 그래서 결국 두 가지를 모두 만족시키는 범위를 찾는 거니까 m이 3보다 크다. 이렇게 이제 정답을 만들어야 되겠다. 괄호 2번 볼까? 두 근이 모두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다. 자, 그래서 이제 fx의 그림이 지금처럼 그려지면 되겠다. 그러니까 두 근이 모두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다. 우리가 이제 아까 공부했었던 기본 원리들을 가지고서 해보면은 두 근이 모두 마이너스 1보다 크면서 두 근이 모두 1보다 작다. 이 두 가지를 모두 만족하는 거야. 그러니까 첫 번째, 두 근이 모두 마이너스 1보다 크다. 그럼 여기에 해당되는 필요한 조건들 먼저 적어보면은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f의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다. 축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이 세 가지지. 그럼 두 근이 모두 1보다 작다. 이걸 만족하게 될 조건들을 또 정리해 보면은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다. f의 1이 0보다 크다. 축 1보다 작다. 이렇게 되지. 근데 이 조건들을 모두 만족하는 걸 찾으면 된대. 그래서 지금은 처음이니까 이렇게 조건을 따로따로 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f의 마이너스 1과 f의 1 모두 0보다 크다. 축은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에 있다. 그래서 이런 단일한 조건들로 미리 알고서 푸는 연습을 하는 게 좋겠어.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에 두 근이 있다 했으니까 판별식 f-1과 f1의 값이 0보다 크다. 축은 그 사이에 있다. 알겠니? 그럼 이제 여기에 맞춰서 한번 계산 값을 한번 구해보자. 먼저 판별식 자, 이렇게 작성하면 판별식이 되는 거지. 그때 이거는 분배 법칙을 해주면 정리를 더 빨리 할 수 있겠다. n-1과 n-1에서 2를 뺀 것 이렇게. 그럼 n-1 곱하기 n-3이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m이 1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구해볼 수가 있겠고. 자, 그 다음에 f의 마이너스 1. f의 마이너스 1이면은 2 플러스 2 n-1 플러스 n-1. 이게 0보다 크다.
3m-1이 0보다 크니까 m이 3분의 1보다 크다. 자, 그 다음엔 f의 1, 2 -2 m-1 플러스 m-1 0보다 크다. -m 플러스 3이 0보다 크니까 m이 3보다 크다. 작다. 자, 마지막으로 축. 자, 여기서 이제 축의 위치면은 -2a분의 b 이거를 생각을 했을 때요. 2분의 m-1이 축의 위치가 돼. 그래서 그게 -1과 1 사이다 했으니까 범위를 정리해 보면은 -2, 2. 근데 1을 더해줘서 -1, 3. 자, 여기 판별식 F1이 0보다 크다. F의 -1이 0보다 크다. 1이 0보다 크다. 그러면 축이 -1과 1 사이에 있다. 이거를 모두 만족하는 부분을 찾아. 그러니까 수직선에서 찾는 게 좋겠죠. 1보다는 작거나 같고 3보다는 크거나 같고 3분의 1보다 크다. 3보다 작다. -1과 3 사이다. 자,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 네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범위는 바로 이 부분이 되는 거다. 그래서 최종적인 정답은 3분의 1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거나 같다. 여기까지요. 좀 여러 가지 조건들을 다 살펴야 되니까 좀 복잡하죠. 그래서 서술형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서 풀이 과정을 정갈하게 쓸 수 있게 연습을 꼭 해봐라.